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자바 개발 환경을 설정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소스도 작성을 해보고 대략 이제 모드는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런치를 누릅니다. 로딩 중이네요. 뭘 만들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작성한 프로젝트가 고스란히 있네요. 혹시나 이제 처음 저번 시간에 한 프로젝트를 날렸거나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프로젝트를 지우겠습니다. 프로젝트 지우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으로 해서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딜리트 눌러주시면 이것까지 클릭하시면 아예 소스가 다 사라져요. 근데 이거를 클릭 안 하시고 지우시면 여기서만 사라져요. 실제로 하드디스크에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날리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학습 뉴를 누르시고 여기서 프로젝트, 지금 여기 자바 프로젝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시면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이게 좀 요렇게 여기다 요 창에다가 그냥 마우스 커서 올리고 요렇게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셔서 저번에 만들었던 게 자바 프로젝트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별로 건들 게 없고요. 이제 프로젝트 명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변수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변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 사실은 어떤 실습적인 역할보다는 좀 약간 개념적인 설명이 더 많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변수라고 프로젝트 명을 제가 지었어요. 그리고 finishi를 누를게요. 그럼 remember 누르시고 전 no라고 하겠습니다. yes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yes라고 하시면 요 형태가 좀 바뀌어요. 자, 요 상태에서 src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new에서 클래스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변수 실습1이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여기 위에 나머지 옵션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거니까 이 옵션에 대해서는 다 손대지 마시고 요것만 이제 클릭을 하셔서 피니쉬를 눌러주세요. 저거를 클릭을 안 하고 이제 피니쉬 누르시면 요 상태로 나와요. 그럼 일일이 이거 쳐주셔야 돼요. 뭐 하도 저도 저거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string 해서 뭐 이렇게 일일이 치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제 막 잘 보시면 이렇게 막 내가 혼자 열심히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 이게 뭔가 변화해요. 이게 IDE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잘못 치거나 오류나는 부분들을 이 친구들이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클립스란 툴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되게 독특한 걸 느끼실 거예요. 얘가 지금 빨간 줄 나오면서 X가 떴네 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부분 뭔가 문법적으로 에러가 있다, 너 지금 여기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클립스가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딱 지우면 X가 사라지죠. 자, 기본적으로 소스 작성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올리면 탭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일단은 소스 작성하는 규칙은 첫 번째, 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괄호에다가 커서를 놓으니까 이게 괄호 열고란 뜻이거든요. 열고 닫고 서로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지금 여기가 요 바깥 가로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얘네들의 그 화면 안 보이게 생략할 수 있거든요. 요 안에 있는 소스를 여기를 요런 버튼들을 눌러주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얘와 얘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영역의 개념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괄호가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public static void main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거를 잘 풀어드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좋아질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초보니까 이거를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패키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얘 이름이랑 똑같죠. 너 어느 묶음에 속해 있어?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시간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를 여러 개 만들고 막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어느 패키지에 속해 있어? 라고 지금 패키지를 명시하는 거고요. 이 패키지 명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사용할 것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대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어떤 주소 같은 역할을 좀 해줘요. 근데 지금은 그냥 쓰세요. 초보인데 뭐. 자, 그 다음에 public class라고 하는 요 위에 여기서 이 public은 지금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시고요. class라고 하는 건 요 파일 이름이랑 똑같죠. 네. 지금 내가 변수 실습 1이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변수 실습 1 클래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요 이제 파일 안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다 요런 뜻 정도로만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작성할 곳은 이곳이에요. 요 가로 사이 안에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지금 이거 다 이해하시기가 되게 힘드니까 일단 여기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지점이구나. 요 지금 괄호 커서가 깜빡이는 부분 있죠. 여기부터 실행이 됩니다. 요 안에서는 좀 자유로워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엔터 쳐도 엔터를 인지를 안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 다 지우셔도 돼요. 라인을 지우는 방법은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단축키를 많이 아시는 게 좋긴 해요. 단축키를 많이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사고도 되게 중요하지만 약간 노가다성도 좀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많이 하시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좀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첫 번째 과제는 뭐다? 단축키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게 이클립스 단축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단축키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단축키를 직접 눌러보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단축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라인 지우기 컨트롤 D 뭐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는 잘 아시죠? 요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최소한 아셔야 되고 빌드 같은 거 단축키도 다 있어요. 근데 요 단축키가 프리퍼런스 가시면 얘 어딨니? 제너럴에 에디터스 여기 있나? 봅시다. 키스 여기 있네요. 키스에 가시면은 단축키가 다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의미를 잘 모르시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 뭐 프린터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단축키 같은 거 인터넷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 모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단축키는 이제 빌드하는 단축키. 요거 이제 어디지? 요 버튼 단축키 이제 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일일이 마우스 커서 누르기에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피곤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이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넣고 라인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차차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 그래도 이제 일일이 제가 단축키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어느 정도 단축키에 익숙해지시면은 굉장히 거의 마우스를 안 대고 작업하는 개발자들도 많아요. 엄청 단축키를 잘 알아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툴을 사용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단축키가 좀 꼬인 경향이 있긴 한데, 손이 잘 아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작업 속도가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 숙제는 일단 첫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좀 자기가 뭘 쓸지 프린트를 하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어디 붙여놓든지 해서 주변에 잘 두세요.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단축키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편집에 도움을 주는 단축키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요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작성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생겨요. 자, 어쨌든 한 요 정도에서 공간을 요 정도 확보를 하고, 저는 요 정도에서 쓸래요. 자, 일단 얘가 뭔지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는 지금 주석이라는 건데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얘를 지운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얘를 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요런 게 주석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일단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코드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혼자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동기화되고 그 소스가 합쳐지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작업을 하다가 다른 부분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쪽 부분에서 그쪽 엔지니어가 갑자기 출장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뭘 보겠죠? 이런 주석들 같은 걸 봐요. 그래서 난 이런 의도로 이걸 짰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변수를 실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정표 같은 거를 적어도 되고, 아래 부분에 변수를 나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적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줄 단위로는 요렇게 요거 이렇게 슬래시 하는 거 이렇게 줄 단위로 여기 쓰시면 막 되고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에러 나잖아요. 근데 얘가 얘 주석인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사라져요. 그 얘기는 컴퓨터가 인지할 수 없는 언어, 그냥 그 개발자용인 거예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주석은 뭐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요렇게 지금 보통 얘네 그 툴에서 이걸 만들어주는, 여기 아무거나 쓰여 있어도 다 인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영역으로 할 때는 요걸로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잘 안 쓰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컨트롤 이렇게 막 만약에 이렇게 막 쳤어요. 에러가 나니까 주석해야지 라고 해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런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해도 주석이 그냥 다 돼요. 그래서 전 이런 주석을 더 좋아하고, 한 번 더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웬만하면은 저는 주석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 장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 일할 때 제 장점이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이런 거의 제가 인수인계 할 때 제가 주석을 워낙 잘 써놔서 인수인계 할 때 거의 하루 이상 간 적이 많이 없어요. 정말 인수인계 되게 빠르고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담당자한테 빨리 주고,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저도 편하고 그 개발자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인수인계가 되게 항상 깔끔하게 끝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복잡한 프로젝트도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제 장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주석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자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개발자들 취향이 있어서 주석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랑 이제 공부하실 때는 주석을 좀 잘 쓰시는 걸로. 일단은 주석을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실습을 하게 될 거는 실습 전에 조금 더 설명 좀 해줄게요. 지금 요 UI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일이 요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여기 소스 작성하는 곳이겠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웃라인이 뭐냐면 요 지금 프로그램의 구조를 간략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누르면 글로 이렇게 커서가 가죠. 여기에 있는 메인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거 딸깍 누르면 가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보시죠? 요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것도 한번 눌러주면 위로 갔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죠. 지금은 소스가 짧으니까. 근데 소스가 됐다 길잖아요. 그러면은 요 아웃라인을 열 거 열고 이렇게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긴다고 생각해보시면 요걸로 이렇게 되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요런 건데 지금은 뭐 그렇게 얘네는 그냥 사실 이거 다 접어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X 눌러서 다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진짜 이거 거슬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미니멈 사이즈로 만드시면 돼요. 요걸로 이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일단 미니멈 사이즈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요 안에서 지금 메인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요렇게 요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약속이 된 거예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쳐서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기 안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영역은 시작하는 곳이구나,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이구나 라고 일단 초보 때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저번 시간에도 실습을 했던 것처럼 system.out.println 이렇게 치셨죠? 치시고 여기다가 초반에는 사실 이거 쉽게 치는 방법은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sysout이라고 치신 다음에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해줘요. 근데 초반에는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 하시고 점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에 내장되어 있는 블럭 만들기 세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API를 제공하고 있다. API는 자바에서 지원하는 특수 기능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쓸 거예요. 야 시스템아, 너 지금 너가 가진 것 중에 뭐가 있어? 딱 점을 눌러보면 자동화성이 돼요. 이 중에서 엄청나게 많죠? 맞아요. 다 암호처럼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웃이라고 하는 친구를 좀 달라고 할 거예요. 나 지금 화면에 뭔가 출력할 거야. 나 지금 뭐 출력해야 되는데 지금 너가 가진 것 중에 화면에 뭔가 출력해주는 기능 좀 줄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웃이라는 친구를 불렀고요. 이 아웃이라는 친구 안에도 기능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안에 있는 기능을 찾을 때도 점을 또 눌러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시스템 말고도 이런 많은 기능들을 가진 요런 애들이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클래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냥 이름이 클래스구나, 쟨 저런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에 요청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그런 걸 담당하는 친구를 요청하고, 그 친구가 있는 기능들 중에서 저는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println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요 기능의 특징은 뭐냐면 프린트 합니다. 화면에 출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프린트 출력을 하는데, 그리고 줄을 한번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요 안에 요 괄호 안에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쌍따옴표 있죠.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딱딱 일단 입력을 딱 해보시고,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셔야 되는 건 요 쌍따옴표를 묶인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이제 문자열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는 거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그냥 화면에 찍는 그냥 그림 같은 존재 같은 거예요. 그래서 println을 누르고 쌍따옴표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영역에 있는 걸 그냥 얘는 println이 화면에 출력해주고 줄바꿈을 한번 해주는 거죠.
줄바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대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합니다. 런을 눌러주시고 요거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OK 누르세요. 보시면 하고 싶은 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작성은 했는데 저장을 안 해서 그래요. 저장을 안 했을 땐 여기 별표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기 힘드시면 여기서 세이브 누르시면 돼요. 지금 이미 세이브가 된 상태라 비활성화가 됐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가시면 다시 활성화되어 있죠. 요 별표가 땡 왔을 때 아니면 오른쪽 버튼 여기서는 세이브가 안 되나? 바로 세이브 하는 게 없네. 보통 이런 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 S 눌러서 하셔도 되고 요렇게 오른쪽 버튼 여기 눌러서 요렇게 세이브 하셔도 되겠네요. 요렇게 하셔서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런 하니까 하고 싶은 말 나왔죠. 요거 이제 많이 주의하세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이거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 꼭 하시고 자 하고 싶은 말 했죠. 자 이 밑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또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고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린트가 아닌 프린트 ln이 아닌 프린트를 쓰면은 아까 보면은 system.out.print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가지 옵션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요런 기능들이 동명 같은 이름인 그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약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제가 써볼게요. 얘로 치면요 이렇게 줄바꿈이 안되고 붙어서 나와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프린트LN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잘 써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두 줄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줄이 바뀌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프린트LN 쓰시면 무난하실 거예요. 변수해야 되는데 변수 시작도 못했네. 쓰기는 변수라고 썼는데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기본 화면의 출력 오늘은 그러면 변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름을 좀 바꿔봅시다. 이름 바꾸는 법 리팩터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리팩터로 가신 다음에 리네임에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화면 출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바뀌었죠? 근데 얘네는 아직 안 바뀌었죠?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리팩터 누르신 다음에 리네임 하세요. 화면 출력이라고 이름을 다시 패키지로 줬어요. 컨티뉴를 누르시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잘 보시면 소스 파일의 패키지도 지가 알아서 바꿔줬어요. 이게 ID를 쓰면은 편한 게 이런 점들이에요. 이클립스 같은 게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얘도 변수 저는 클래스 명도 바꿀게요. 화면 출력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피니시 그냥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 바뀌었죠. 이름 화면 출력 패키지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화면 출력 프로젝트에 화면 출력 패키지에 화면 출력 파일이 있네. 화면 출력 클래스가 있는 거죠. 네. 참 웃기죠. 요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요렇게 화면을 출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화면 출력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자바에 내장되어 있는 많은 기능들을 이제 소환을 하셔서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util 이렇게 쳐요. 그러면은 뭔가 뿅 뜨죠. 여러분들 아무거나 친다고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디서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딨지? 네. 여러분들이 이제 JDK라고 하는 걸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렇게 구글에 이제 JDK라고 치시면은 요렇게도 나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자바 API라고 치셔도 돼요. 자바 API라고 치시면 dax.oracle.com이 나와요. 여기서 누르시면 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되게 난해한 사이트인데 제가 좀 줄여볼게요. 되게 난해해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갑자기 현기증 나면서 막 되게 싫어지죠. 맞아요. 이거는 현업 개발자들도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이트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좀 약간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고서 한 번 더 많은 실습을 해야 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바에서 지원하는, 지금은 이게 자바 7버전인데 우리가 깐 거는 아까 8버전이거든요. 근데 보통 7버전에 있는 거는 애지간하면 많이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셔도 일단 무방한데, 정확한 거는 자바 8버전 우리가 깔았기 때문에 자바 8버전 문서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근데 뭐 편하게 그냥 이거 보세요. 기초에서는 크게 문제 없어요. 자, 여기서 있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지원한다. 너 이거 우리 거 쓰려면 여기서 보고 다 썼으면 좋겠어. 지금 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별의별 거가 다 나와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눌러보면 이렇게 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똥줄 타는 거죠. 엄청 많아요. 이거 거의 엄청 많아요. 아무튼 엄청 많아서 이런 거 문서를 보면서 개발을 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 저 문서를 거의 주로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경향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주입식으로 내가 이렇게 짤 거니까 이런 소스 자체를 짠 것만 이렇게 갖다 퍼서 쓰고 이러면 개발은 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사고가 안 발달하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만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경계를 하시고, 저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있고 검색도 하시면서 이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공식 문서를 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은 하는 게 한 번씩은 확인해 볼 만해요. 자, 화면에 출력되는 원리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변수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화면에 이제 출력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작성을 하면 지금 여기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자바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으로 전달이 돼요. 왜 시스템에서 전달이 되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요청했죠. 시스템에서 아웃해라, 화면에 프린트 해주라 라고 지금 이제 요청한 것만큼 지금 여기에 그 명령이 전달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된 거예요. 잘 보시면 그냥 막 쓴 것 같아도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호출을 하는 구조다 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자바 기초 강의에서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은 요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요 안이 어떤 거냐라고 보면 보통 이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요런 건데, 요거 이제 그 돋보기 밑에 있죠. 하단에 돋보기 누르고 아니면은 그 윈도우즈 버튼 누르신 다음에 cmd 치시면 나오는 거 있죠. 그거거든요. 명령 프롬프트.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에서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치셔서 그거 호출하는 법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쉬워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면에 출력하는, 지금 그 이클립스가 요로 옮겨준 것 뿐이에요. 지금 이런 검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검은 화면이 뭐냐면 콘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GUI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되는 운영체제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것도 다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요런 게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 사실 시스템 내부에는 요런 이제 검은 화면이 이제 더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화면에서 이제 껍데기를 붙이면 요렇게 이렇게 멋진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요 검은 화면에서 동작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리눅스 같은 거, 제가 아무 리눅스 서버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뿌띠가 깔렸나? 제가 이제 아무거나 한번 있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뿅뿅뿅 이렇게 제가 가진 리눅스 서버 중 하나인데, 요렇게 보면 이게 지금 다른 컴퓨터에 제가 지금 접속을 한 거거든요. 그 가상 머신, 뭐 아무튼 가상 서버에 접속을 한 건데 되게 리눅스랑 비슷하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뭘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고 LS를 눌렀어. 뭐 이렇게 하면 디렉터리 조회가 되죠. LS 되나? 얘는 뭐라 그러지? 윈도우즈에서는 조회하는 게 갑자기 까먹었어요. dir. 이렇게 폴더 자체가 이렇게 스캔이 돼요. 비슷하죠? 얘네도 폴더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리눅스에서도 이런 콘솔의 영역이, 검은색 콘솔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맥도 똑같아요. 윈도우즈는 이런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고, 여기서 뭔가 실행하면 어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바를 한번 쳐볼게요. 자바라고 하니까 뭔가 나왔죠. 이렇게 아까 자바라고 쳤는데 이렇게 나왔죠. 자바의 버전을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바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라고 하면, 너는 지금 1.8 버전을 깔았고, 너는 지금 자바 실행 환경은 지금 1.8 버전 때고, 너는 핫스팟 64비트 서버고, 넌 아무튼 넌 그래, 막 이러면서 알려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이런 검은 화면에서 대부분 프로그램은 실행이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막 게임 만들고 막 멋진 거 만들고 싶겠지. 근데 일단은 여기서 검은 화면에서 돌아가는 로직만 만들면, 거기에 껍데기만 붙이면 게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 게임은 훨씬 더 노가다지만, 훨씬 만들 게 많고 난이도가 더 높지만, 일단 기본은 이런 검은 화면에서 동작하는 게 기본이 있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이런 거, 이렇게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막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일단 이 검은 화면에서 게임도 만들고 하고 싶은 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우리 목표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한다는 건 아주 단순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걸 실행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얘가 여기 하고 싶은 말이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어요. 마우스로 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윈도우즈에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윈도우즈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 안에서 이걸 실행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윈도우즈가 너 뭐라고? 나한테 뭘 원해? 나 하고 싶은 말 좀 출력해줘. 명령 프롬프트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성이 다 끝나면 요 프로그램을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이 될 수 있게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알려드리지 않을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만 열심히 실습을 하시고 여기서만 잘 하시면 여기로 옮기는 건 같은 영역이라서 사실 되게 쉬우니까 여기 안에서만 실습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34분을 지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최대한 제가 눈높이를,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국비지원 출신도 있고 전공자분들도 있고, 사실 이런 자바 기초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는 강의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초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다 생소하고 되게 낯설고 어려운 거니까 일단 초반에는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왕초보 전문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